해외여행객 감소 등으로 광주와 전남에 큰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자 정부가 대책을 내놨지만 피해 지역은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지역 유일의 연탄 공장 폐업 후 타 지역에서 연탄을 공급받으면서 물류비 상승으로 연탄값이 치솟아 겨울을 앞둔 에너지 취약계층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수능이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수험생들은 오늘 시험장을 확인하고 예비 소집에 참여했습니다. 내일은 수험표와 사진 부착 신분증을 지참해 오전 8시 10분까지 입실해야 합니다. 광주시 택시 기본요금이 4,300원에서 4,800원으로 오르고 기본 거리도 300m 단축되면서 시민들은 부담을 호소하지만 개인 및 법인 택시 기사들 역시 실질적인 수입 증가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 시작합니다. 다음 달이면 12.29 제주항공 참사가 발생한 지 1년이 됩니다. 무안국제공항이 폐쇄되고 해외 여행객이 사라지면서 광주와 전남에 큰 피해가 발생하는 가운데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정지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1.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후 무안국제공항이 폐쇄되면서 무안 지역 경제는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또 해외 여행객이 급감해 광주 전남 여행업계는 고사 상태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참사 이후 광주 전남 지역의 경제적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경제 활성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3가지 부문 11개 사업 약 1,000억 원에 이릅니다. 구체적으로 여행상품 개발과 여행업계 교육 등 관광 활성화 지원과 무안 전통시장과 상권 활성화 등 소상공인 주민 지원, 다목적 체육관 건립과 무안천 정비 등 관광 문화 기반 마련 등입니다. 여행상품 교통비 지원과 승달산 산림 레포츠 센터 조성 사업은 전례가 없고 재정이 부담된다는 이유로 제외됐습니다. 경제 활성화 지원 방안이 확정 발표되면서 피해 지역 주민들은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다는 반응입니다. 이번 정부 대책이 여행업계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좀 더 논의가 필요한 여행사 교통비 지원과 선항권 레포츠 센터 부분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좀 더 증액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다만 광주 전남 여행업계가 받은 피해는 280억 원대로 추정되는데 지원 규모는 30억 원에 그쳤습니다. 예상보다 지원 규모가 작으면서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제외된 사업을 되살리고 사업별 예산도 증액할 방침입니다. KBC 정주영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 당원 모집 혐의를 받는 현직 군수 등 3명에 대해 중징계 방침을 정했습니다. 민주당은 정청래 당대표가 해당 사안을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하고 중징계를 요청하는 의견을 담아 윤리심판원에 회부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징계 대상은 전남도당 소속 3명으로 현직 군수와 군수 입후보 예정자 그리고 광역의원 출마 예정자가 포함돼 있습니다. 이들이 당원을 새로 모집하는 과정에서 주소를 허위로 등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개혁진보 야4당이 내년 지방선거의 정치개혁 방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들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지방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과 기초의원 중대선거구 복원 등 선거법 개혁을 주장했습니다. 개혁진보 4당 대표들은 2026년 지방선거를 계기로 양당 독점 구도의 폐해를 극복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해야 한다며 강력한 제도개혁 의지를 밝혔습니다. 최근 날씨가 부쩍 쌀쌀해지면서 겨울을 앞둔 에너지 취약계층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광주와 전남 지역의 유일한 연탄 공장이 문을 닫으면서 타 지역에서 연탄을 가져와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 물류비가 폭증하면서 연탄값이 치솟고 있습니다. 김동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 남구 지석동에 사는 김소녀 씨는 40년 가까이 연탄으로 겨울을 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탄 한 장 가격이 1,000원대로 올라서면서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되기도 전에 난방비 걱정이 앞섭니다. 지속적으로 따뜻하니까 다른 걸로 대체를 할 수가 없어요. 보통 한 1,200-300장씩 돼요. 요즘에는 이제 가격이 1,000원대가 되니까 부담스럽기는 하지요. 김 씨는 정부 지원 연탄 450장 외에
부족분은 직접 구입해야 하는데 치솟는 연탄값 때문에 올겨울은 난방을 줄일 수밖에 없을지 고민입니다. 최근 추워진 날씨에 연탄을 쓰는 가정들은 이번 겨울을 어떻게 버틸지 걱정이 앞섭니다. 지난해 광주와 전남의 마지막 연탄 공장이던 남선연탄이 폐업하면서 지역 연탄 수급에 큰 공백이 생겼습니다. 현재 광주와 전남은 인근 전주와 경북 경주에 있는 연탄 공장 두 곳에서 연탄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해 700원대이던 연탄 한 장 가격은 현재 1,000원 선까지 치솟았습니다. 기초수급 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연탄 쿠폰 금액을 무색하게 할 만큼 가격이 급등한 겁니다. 운송해서 와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추가 물류비가 발생합니다. 거기에 부분에서 6만 원 정도를 광주시가 전체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광주와 전남의 연탄 사용 가구는 2,500가구가 넘습니다. 도시가스와 LPG 보급이 확대되며 연탄 사용은 줄고 있지만 이들에게 연탄은 여전히 추위를 막아줄 마지막 희망입니다. KBC 김동수입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오늘 용산 대통령실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지방교부세 중심의 재정분권을 촉구했습니다. 김영록 지사는 이 자리에서 인구와 소비가 많은 수도권으로 세수가 쏠리는 지방소비세의 구조적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지역 간 재정 격차를 줄이고 균형을 이루는 지방교부세 중심으로 재정분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이 오늘 이재명 대통령 주재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지방소비세율 배분 방식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강 시장은 현행 3단계 배분 방식이 광역시를 소외시킨다고 지적하며 수도권과의 거리에 비례해 재원이 배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방재정의 어려움에 공감하며 내년 예산부터 지방재정 자율성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2026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불과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수험생들은 수험표를 받아들고 시험장을 직접 확인했는데요. 시험이 치러지는 내일은 수험표와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챙겨 8시 10분까지 시험장에 입실해야 합니다. 정경원 기자입니다. 담임교사가 학생 한 명 한 명을 부르며 수험표를 나눠줍니다. 수험표를 받아든 학생들은 시험장과 수험 번호 등을 꼼꼼히 살피며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습니다. 수능을 잘 볼 것 같다는 생각을 일주일 전부터 하고 있거든요. 여기 또 수능은 기세니까 이 생각 그대로 가가지고 끝마쳐서 잘 오도록 하겠습니다. 평온하게 유지를 하면서 지금까지 풀었던 모의고사나 책 같은 거 한번 훑어보면서 이제 내일 이 시간에는 이런 식으로 수능을 봐야겠다 한번 좀 미리 시뮬레이션 해보려고 계획 중입니다. 곳곳에선 예비 소집에 응하는 선배들을 위한 1, 2학년 학생들의 열띤 응원전도 펼쳐졌습니다. 내일 광주 전남 86개 시험장에서 치러지는 수능 시험에는 32,600여 명이 응시합니다. 의대 정원이 원상복귀되며 졸업생은 소폭 줄었지만 황금 돼지띠 베이비붐 세대인 고3 재학생이 크게 늘면서 수험생 수가 지난해보다 2,000명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수험생들은 내일 오전 8시 10분까지 수험표와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챙겨 시험장에 입실해야 합니다. 시험장에는 휴대폰 등 모든 전자기기는 반입이 금지되며 반입했을 경우엔 1교시 시작 전 전원을 끄고 제출해야 합니다. 4교시 선택 과목에서 실수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자신이 선택한 시험지만 책상에 올려놓고 시험을 봐야 됩니다. 절대 2개의 시험지가 한 번에 놓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내일 수능 한파는 없지만 일교차가 10도 안팎까지 벌어질 것으로 예보되면서 체온을 조절할 수 있도록 얇은 옷을 여러 겹 겹쳐 입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C 정경원입니다. 광주시가 광주공항 국제선 임시 취항을 재추진한 것을 두고 보여주기 행정이란 비판이 나왔습니다. 박수기 광주시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미 국토교통부가 불허한 사안을 근본적인 여건 변화 없이 다시 제기하는 행위는 행정 신뢰를 스스로 훼손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지적했습니다. 이에 광주시는 무안공항의 재개항이 내년 3월까지 어렵다는 점을 확인했기에 지역민 불편과 관광업계 피해를 줄이기 위한 단기 대책으로 임시 취항을 재신청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광주시의 제2하수처리장 에너지 자립화 사업이 8년째 실시 설계 단계에 머무르며
총 사업비는 당초 394억 원에서 712억 원으로 증액이 예상되는 등 비효율적 행정 낭비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광주시의회 서용규 의원은 대규모 병합 처리 시설을 고집하는 것은 수요 예측 실패이며 건설비 급등 등 현실적 비용을 반영하지 않은 채 사업을 끌고 가는 것은 시민의 세금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서 의원은 광주시가 사업비 증액의 타당성, 경제성, 온실가스 감축 효과 등 모든 요소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불필요하다면 사업 중단이라는 과감한 결단을 내릴 것을 촉구했습니다. 기아 광주 1공장에서 작업자 끼임 사고가 발생해 공장 가동이 일시적으로 중단됐습니다. 오늘 오후 2시 30분쯤 기아 광주 1공장 차량 시트 조립 라인에서 작업자 한 명이 기계에 끼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 사고로 1시간가량 조립 라인이 멈췄으며 기아 측은 수동 조작기 오작동을 사고 원인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광주시 택시 기본요금이 4,300원에서 4,800원으로 오르고 기본 거리가 300m 짧아졌는데요. 인상된 요금에 시민들은 부담을 느끼고 개인 택시와 법인 택시 기사들은 마냥 반가워하지만은 않는 분위기입니다. 양유찬 기자입니다. 광주시 택시 요금이 2년 만에 또 올랐습니다. 중형 택시 기준 기본 요금은 2km당 4,300원에서 1.7km당 4,800원으로 상승했습니다. 심야 할증은 기존 0시에서 4시까지 20%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밤 11시부터 적용됩니다. 특히 0시부터 새벽 2시까지는 30%나 심야 할증 요금이 붙습니다. 기본 요금과 거리당 요금이 오르면서 부담스럽다는 시민들의 반응 속에 이용객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애초에 안 타는 이유가 기본 요금이 비싸서 안 타는 거거든요. 근데 더 비싸졌다고 하니까 더 타기가 좀 꺼려지고 또 버스를 더 많이 타게 되는 것 같아요. 광주 법인 택시 산업금은 하루 평균 약 23만 원, 25일 기준 570만 원 꼴인데 요금이 올라도 월급은 그대로라 기사들은 내야 할 돈만 늘어나는 셈입니다. 근데 500원 이거 올려놓고 또 15,000원 올려버리면 이제 죽으란 소리야. 우리는 못 올리게 해요. 비슷한 규모의 다른 광역시와 비교하면 대전의 경우 기본 요금은 4,300원, 대구와 울산은 기본 요금이 4,500원으로 광주보다 쌉니다. 광주시는 대자보 도시정책을 내세우며 대중교통 이용을 권장하지만 정작 요금을 올리면서 택시기사와 시민 모두 아쉬움이 남는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KBC 양유찬입니다. 광주광역시의회 이명로 의원이 각종 축제와 경기장, 장례식장 등에서 여전히 대량의 일회용품이 사용되고 있다며 광주형 다회용기 순환체계 구축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이명로 의원은 광주광역시 기후환경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특히 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연간 약 136톤의 일회용품이 배출돼 잠실야구장보다 오히려 배출량이 많다며 서울시처럼 민관구단 협력 시스템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이 의원은 환경은 시스템의 문제임을 강조하며 규제보단 인센티브와 세척 인프라 구축을 통해 다회용기 사용을 광주형 순환경제 모델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내 제도가 미비해 해마다 수조 원대의 줄기세포 치료 비용이 일본 등 해외로 유출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첨단 바이오법 시행 이후 인허가 절차가 복잡해 환자들이 치료 기회를 얻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